최근 한국 사회를 정말 뜨겁게 달군 책이 한 권 있죠. 스스로를 평화주의자라고 말하는 아주 저명한 북한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왜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선 걸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그 아주 도발적인 주장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정성장 박사의 왜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의 안보 전략을 아예 근본부터 바꾸자고 제안하면서 정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지금부터 이 책이 어떤 논리를 펴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저자의 말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일종의 역설이죠. 평생을 한반도 평화를 연구해온 전문가가 어떻게 핵무장이라는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해 보이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파격적인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배경부터 한번 파고 들어보죠. 저자가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는요, 북한의 위협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아예 차원이 달라졌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입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바로 2022년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발언에서 나타납니다. 저자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 단순히 우릴 건드리지 마라는 방어용 억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칠 수도 있다는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한 신호라고 분석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북한의 위협이 더 이상 그냥 막연한 가능성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법으로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못 박았죠. 또 구체적인 타격 목표를 지도에 떡하니 보여줬죠. 핵탄두 생산량도 폭발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잖아요. 위협이 아주 손에 잡힐 듯이 구체화된 겁니다. 자, 이제 책의 두 번째 핵심 주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의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해구산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개념이죠.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믿어온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바로 이 해구산에 아주 심각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던지는 가장 불편하지만 또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북한이 뉴욕이나 LA를 핵으로 공격할 능력이 있는데 과연 미국 대통령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시킬 각오를 할 수 있을까? 미국의 동맹 보호 의지와 자국민 보호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바로 그 순간 미국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가 명확하게 보이죠. 예전에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때릴 능력이 없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지켜주는 게 별로 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국의 대도시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약속, 즉 확장 억제의 신뢰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는 겁니다. 위협은 현실이 됐고 기존의 방패는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저자가 내놓는 가장 논쟁적인 해법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핵심 개념, 바로 핵 자강입니다. 말 그대로 풀이하면 핵으로 스스로 강해진다는 뜻이죠.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보호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자의 목표가 전쟁을 하자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냉전 시대에 미국이랑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전쟁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걸 알아서 감히 전쟁을 시작할 엄두조차 못 내는 상태. 그걸 바로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죠. 차라리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전쟁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자는 겁니다. 물론 저자도 자, 내일부터 당장 핵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4단계 로드맵을 제시하는데요. 먼저 핵 전략을 총괄할 국가기구를 만들고 국가 비상사태가 되면 국제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미국을 설득해서 암묵적인 동의를 얻은 뒤에 핵무장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북한과 대등한 힘의 위치에서 핵무기를 줄이는 협상을 하자는 구상이죠. 당연히 이런 파격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수많은 반론이 따릅니다. 지금부터는 이 책에서 다루는 주요 비판들과 그에 대한 저자의 답변을 한번 문답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핵무장 반대론에서 가장 강력한 논거일 겁니다.
우리가 핵무장했다가 국제사회 제재를 받아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냐.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죠. 하지만 저자는 이 경제적인 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안이 통과되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국제 정세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또 미국 입장에서도 핵심 동맹국이자 주요 경제 파트너인 한국에 치명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분석입니다. 자, 다음으로 제기되는 큰 우려입니다. 바로 70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이 붕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이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저자는 동맹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형태로 진화할 거라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생기면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위해 북한과 핵전쟁을 해야 하나? 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이건 오히려 더 안정적인 동맹관계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일종의 역발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명분에 대한 우려입니다. 우리가 핵을 갖는 순간 북한과 똑같은 불량국가 취급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북한과 한국은 정치 체제나 외교 노선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는 건 단순히 핵 때문만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반미 독재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동맹국이잖아요. 이미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과는 전혀 다른 잣대를 적용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주장은 결국 우리 사회에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강력한 힘을 갖는 것, 이것이 과연 평화를 향한 길일까요? 아니면 더 큰 위험을 부르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일까요? 이 책은 그 답을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